네, 경월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뉴스 9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영주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Y뉴스 이영주 기자입니다. 네, 무더운 한 주 잘 셨죠?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뭐 별거 없으시죠? 저는 목이 좀 안 좋았다가 좀 요즘 그냥 좀 다시 풀렸네요. 근데 좀 말을 많이 하거나 막 이렇게 크게 하면 목이 자꾸 잠기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네요. 더워서 그런가? 더위 때문에 그런가? 그 목소리가 자산이신데 그 꿀 떨어지는 목소리. 그러게요. 이 목소리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또 저희들이 나눠볼까요? 네. 한 주간 너무나 황망하고 먹먹하게 했었죠. 진보의 큰별 노회찬 의원님 사망 소식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 애도를 표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정말 많았어요. 거의 정말 많으십니까? 다녀오셨습니까? 대표님 혹시? 못 갔습니다. 제가 요즘 갔어야 되는데. 네, 남양주 모란공원에 네. 안장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오늘 연결식이죠? 예, 오늘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결식이죠. 네. 전해주시죠. 좀 준비를 한 걸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23일 오전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 사망했습니다. 노 의원은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의 측근이며 노 의원의 경기고등학교 동창 도모 변호사에게 2016년 3월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었죠. 서울 중부경찰서는 23일 오전 9시 38분 노 원내대표가 자택인 서울 중구 신당동 자신의 아파트 현관 앞에서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아파트 17에서 18층 계단, 참에 원내대표의 외투와 신분증과 함께 드루킹 금전 자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유사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장 및 정당장으로 5일간 노 의원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으며 27일 오늘 연결식이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한 정계, 인사, 시민들까지 서울 분향소에만 무려 1만 2천여 명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고요. 노 의원은 정계 입문 때부터 인권 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호주제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 등에 앞장서 왔습니다. 노 의원의 사망 이후에 정의당 지지율은 여전히 10%대를 보였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앞선 23에서 25일 전국 성인 1,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정의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1%포인트 오른 수치로 다주째 10%대를 나타냈습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노 의원의 사망 당일인 23일 일간 집계에서 9.5%를 기록했고 이튿날 24일에는 10.2%로 올라 25일에는 11%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의당은 부산, 울산, 경남과 호남에서 30대를 중심으로 상승했으며 이 가운데 경남, 창원, 성산은 노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네, 이러합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저도 뉴스를 뜬 걸 보고 이거 뭐야 가짜뉴스 아니야? 하고 이제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 소식이 이제 안 믿겨지더라고요. 저도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다 이런 소식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졌겠죠. 그렇죠. 네, 믿기 싫은. 대표님 혹시 노 의원님 실제로 만나보셨습니까? 아니, 못 뵀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한 번 마주친 적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노 의원님께서 이렇게 체구가 크신 편은 아니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정말 카리스마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만큼 아우라라고 하나요? 되게 당당해 보이시고 단단해 보이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큰 바위처럼요. 네, 그리고 이제 노 의원님이 삶이 현대사회와 궤적을 같이 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죠. 노 의원님의 이제 고향이 부산이신데 부모님이 피난민이시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전쟁과 이제 역사의 궤를 이제 맞대고 있는 건데 또 경기고 재학 시절에부터 이제 민주 운동에 관심이 있으셨고 그러니까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시고 또 이제 함석헌, 백기환 선생님 등 민주화 운동 활동하셨던 그런 분들과 이제 강연을 들으시고 또 면담도 하시고요. 또 유신 시절에도 또 활동을 하셨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고려대학교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하면서 투옥되기도 하셨고요, 노 의원님께서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1970년대에서 90년대 초반에 뭐 민주화 운동이나 87 항쟁이나 88 노동자 투쟁이나 이런 데에 또 직접 참여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2004년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셨죠. 네, 예, 맞습니다. 그 노 의원님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참 네. 고생 많이 하셨죠. 저도 이 일을 계기로 이제 직접적으로 좀 결정적으로 노 의원님의 팬이 됐었는데요. 네, 그 사건 때문에 지지자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사건이 뭐냐면은 삼성의 수뇌부가 검사와 정치인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하려고 아니면 제공했거나 이런 것을 모의한 녹취한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이 노 의원님이 이거를 뭐 이렇게 이 사건을 불법 도청한 문제가 더 크게 부각이 돼서 의원직을 박탈당했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 판결이 이상하다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죠, 또.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것을 두고, 그러니까 노 의원님의 사망 사건을 두고 정치 자금 문제가 이제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네. 현재 국회의원이 정치 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게 상한선이 1억 5천만 원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큰 선거나 뭐 재선 3선까지 가면 3억 원까지가 이제 정치 자금 모금 한도인데, 네. 이게 절대 큰 금액이 아니고 너무나 이제 빠듯하다, 뭐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실정이죠. 뭐 국회의원들 나와서 하는 토론을 보니까 뭐 네. 세비 이외에 특별활동비가 좀 있어야지 쓸 수 있다. 네. 뭐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글쎄요. 그게 납득할 만한 국민이 몇 명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근데 그런 말씀. 뭐 이것도 그렇지만 이제 지금 뭐 노 의원님께서 이제 네. 5천만 원이다, 뭐 5천만 원을 받으려고 하는 정황이 뭐 드러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목소리가 뭐 이거랑 이제 대비해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죠. 한나라당이 차떼기 해가지고 800억 원을 받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뭐 그 사건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죠. 그래서 이제 네티즌들은 일부 네티즌들은 정말 인면수심에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정말 오히려 떳떳하게 더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노 의원이 이제 너무나 이제 양심적이고 명예를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이었던 거죠. 네네네. 예. 또 이제 또 수구 언론의 이제 피의 사실 공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이제 너무나 공격적인 그런 보도 뭐 이런 것들이 뭐 사망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진보를 대표하는 정치인이었는데 진보 세력을 네. 그런 거에 대한 자기가 이제 이런 게 수사를 받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뭐 국민들에 대한 거부감이 또 자기 때문에 시작될까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또 전체를 뭐 생각하셨던 분도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그래서 하여튼 명예를 중시하셨던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굉장한 네, 그렇죠. 예. 알려지기로는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활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또 정의당은 정의당이라는 명칭에 또 걸맞게 뭐라고 할까요? 순수 당원들로만 구성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네네. 당원들에게 받은 정치 자금도 만 원, 그렇죠. 10,000원, 20,000원 이런 걸로 운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이게 대중 정당일 수도 있죠. 이렇게 당비를 해서 운영하는 정당이니까요. 그렇죠. 예. 어떻게 민주적인 그런 정당의 표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찬진 대표 배우 김희애 씨의 부군분 되시죠? 네네. 이찬진 대표가 또 이제 이 무렵에 정의당에 이제 가입을 했죠. 입당 그렇군요. 의사를 밝혔죠. 네,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이 소식은 좀 처음 듣네요. 네, 입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좀 깨달은 바가 있다는 식으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밝힌 걸로 또 알려져 있어요. 네. 네. 또 네티즌들도 노 의원님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나서 당신 덕분에 따뜻한 세상이었습니다. 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애도 의사를 많이 밝히고 있죠. 하여튼 노 의원님의 그런
젊음을 바치는 희생과 그런 정신이 없었으면 오늘날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렇죠? 그 민주화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애도를 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 소식을 처음에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 계속 이제 보도를 접하다가 이게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더 이상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못 듣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노회찬 의원님이 어떻게 언변력이 뛰어나셔갖고 대단하시죠. 그분의 이제 사회를 아니 뭐 이렇게 패널로 나오시거나 네. 토론회 할 때 그분이 나오시는 게 꼭 이제 봤거든요. 그분의 논리라든가 말 언변을 갖다 좀 이렇게 들으려고. 네. 근데 앞으로 들을 수 없다는 거, 볼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안타깝고 슬프네요. 그렇죠. 진보의 큰별이라는 말이 정말 적절한 것 같고 맞아요. 네. 예, 그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그 잔치국수 사진 아시죠? 예, 뭐 헤드라인으로는 봤는데 기사는 보지 않았습니다. 좀 뭐 바쁘고 아이고, 그런 기사를 보면 네. 또 정신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좌관이 이제 사과를 했는데 내용은 뭐냐면은 그 노회찬 의원님의 사망 사건이 전해지니까 뭐 일부 그 이제 한 의원님이신 거죠. 이제 네. 뭐 잔치국수를 먹어야 한다. 뭐 드디어 뭐 먹을 때가 왔다. 뭐 이러면서 이제 네. 그 SNS에 올렸고, 그래서 뭐 이런 노회찬 그런 노회찬 의원님의 사망 사건은 정말 이제 가슴 아픈 일인데 네티즌의 문매를 맞았죠. 아주 세게 맞고 이제 결국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예, 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런 게 있죠. 아무리 상대와 경쟁하고 적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네. 그분이 이제 유명을 달리했다면 네. 최선의 예의를 지키는 게 저는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뭐 정치라는 게 금도가 있는 거거든요. 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건데.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될 가치, 진보든 보수든 우파든 좌파든 절대 불면의 가치는 있지 않습니까? 생명 존중 뭐 이런 거. 네. 네. 그런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우리 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분열되고 갈등할 수 있는 구조가 정치권에서부터 싹 튼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위민 정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 말이죠. 진보하고 보수라고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는 맞습니다. 그렇게 적절한 건 아닌데. 적절하지. 저도 그걸 되게 네. 뭐 당신은 진보야 보수야 네. 이렇게 한다는 거 강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팟캐스트 그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네. 다 저희들이 진보면 뭐 보수면 뭐 그잖아요. 다 그럼요. 정의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네. 위해서 우리들의 인권을 위해서 또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 움직이고 논의하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의 사건이 있을 때 저희 기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보고 분석하는 게 또 의무잖아요. 그렇죠. 정치도 마찬가지 이제 하나의 사안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진보건 보수건 다 필요합니다. 중도건 그런 의견들은 다 저희가 이제 수렴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당연하죠. 누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 균형을 잡혀야 된다. 그렇죠. 뭐 새는 양쪽 날개를 나는 거다. 예. 그렇죠. 양쪽 날개로 날기 위해서는 서로 박자를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예, 서로 뭐 한쪽 날개가 너무 빨리 줘도 안 되고 한쪽 날개가 너무 안 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서로 소통하고 결국 새라는 몸통이 한 몸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별개의 것이 아니라. 명언이시네요. 그래서 명언도 함께 나왔습니다. 예. 저 먼 창공을 독수리처럼 홀을 날기 위해서는 그 한 몸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적이나 원수나 타도의 대상이 아닌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다를 뿐이지 예. 생각하는 예. 가치가 다를 뿐이지 예. 원수나 적이나 아니면은 뭐 없어져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 뭐 마인드나 가치에는 좀 약간 받아들이지 않는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또 얘기도 나눠보면.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야, 뭐, 천번 만번 말씀드려도 뭐, 정말 더함이 없는 건데, 네. 아니, 물론, 정말 저희 주위에 이렇게 뭐, 비교하게 한다기보다는 정말, 뭐, 부모님을 살해한 범죄자들도 있고, 자식을 죽인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오히려 막 더 떳떳하게 더 막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TV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 많은데, 네. 제가 뭐 직접 만난 분은 없지만, 감옥이 많으시잖아요. 진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여기에서 제 개인적으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정의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다. 네. 예, 이런 거는 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우리 애도의 소식은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런, 네. 저는 여기에서 이제 좀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정치 자금, 네. 정치 자금 관련해서 좀 어느 부분이 좀 수정 보완되면은 좋을까요? 뭐, 이거는 좀 깊이 있는 논의가 좀 정치권하고 이런 시민사회단체에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뭐, 이영주 기자도 어떻게, 뭐, 해법이 있으신가요? 대표님의 말씀에 뭐 상당 부분 동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그렇지만 정치인들 쪽에서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네. 고생 많으셨고요. 무더위에 뭐, 건강 또 조심하시고, 요즘 보니까 팟캐스트 책 읽어주는 여자도 자주 올리시더라고요. 네, 대표님께서 이제 매일 올려라. 그런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매일 조금 더 조금씩. 이제, 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와이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네. 예, 뭐, 지금 어떤 책을 읽고 있죠? 세계사 읽고 있나요? 네, 이야기 세계사를 읽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이제 고대 로마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로마 시대의 삶과 지금의 삶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대표님 네. 멋있으십니다. 네, 맞아요. 정말 저도 그거 늙으면서 막 느끼거든요. 예. 네. 맞아요. 그게 참 사람 사는 거, 국가가 운영되는 게 참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한 주 동안 고생하시고요. 오늘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와이뉴스 이영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애도합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도 애도를 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